단 하루 만에 이베이 주가가 무려 14%나 폭등했습니다. 실적이 뭐 엄청나게 좋게 발표되어서가 아니고요. 네, 아주 황당한 루머 하나 때문이었죠. 맞아요. 그저 게임스톱이 이베이를 인수한다는 아주 실체 없는 루머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워런 버핏이 지금의 이 시장을 두고 도박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것도 어찌 보면 무리가 아닙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미국 동부 뉴욕 시간 기준으로 13일 일요일입니다. 현재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중동 분쟁, 거기에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기술 혁신이 한꺼번에 맞물린 이른바 다중복합 위기죠. 네, 맞습니다. 그 역사적 변곡점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 자세히 풀어보죠. 네, 워런 버핏의 지적처럼 지금 자산 가격의 변동성을 보면 경제 펀더멘탈을 완전히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감정과 투기가 지배하는 도박장처럼 보일 수 있죠. 그렇죠. 약간 시장이 미친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시장이 요동칠수록 우리는 차가운 이성 그리고 데이터를 유지해야 합니다. 혼란스러워 보여도 이 자본이 움직이는 아주 정교하고 객관적인 패턴이 숨어 있거든요. 바로 그 패턴을 찾아내는 게 오늘 심층 분석의 미션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단순한 뉴스나 전문가의 감이 절대 아닙니다. 마르코프 체인, 몬테카를로, 갈치, VECM 같은 최상위 계량 경제학 모델들이죠. 네, 이 모델들로 분석한 심층 보고서입니다. 감이 아닌 완벽한 데이터로 올 하반기, 즉 2026년 연말까지의 생존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안전한 경제학적 이론과 데이터를 통해서 그 구조를 낱낱이 해부해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가장 논란이 뜨거운 중심부부터 한번 파고 들어보죠. 바로 AI입니다. 아까 제가 게임스톱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캐스티의 사회적 분위기 이론으로 보면 대중이 휩쓸리고 있거든요. AI도 결국 똑같은 파멸적 거품이 아닐까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서 데이터로 보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보고서에서 마르코프 체인 몬테카를로, 즉 MCMC 확률 모델을 돌려봤는데요. 그 수백만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는 그 모델 맞죠? 네, 맞습니다. 무수한 미래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본 건데요. 파멸적인 AI 버블 붕괴 확률이 몇 %로 나왔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요새 분위기 보면은 30%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단 9.3%에 불과했습니다. 와, 9.3%요? 생각보다 너무 낮은데요? 오히려 무려 64.2%의 압도적인 확률로 제대로 통제되는 건전한 구조적 낙관론이 연말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잠깐만요. 제도로 통제된다는 말이 사실 선택 와닿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엔스로픽의 미토스 모델 같은 경우는 27년이나 숨겨진 국방 시스템 취약점을 스스로 찾아내서 엄청난 안보 리스크로 지적됐잖아요. 네, 큰 화제였죠. 그래서 미국 국방부가 직접 7개 기업이랑 프로젝트 글래스윙이라는 협약까지 맺었고요. 보통 이렇게 국가가 룰을 만들면 혁신이 막히는 거 아닌가요? 대중의 상식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사이먼 존슨의 제도 경제학 관점으로 보면 이 상황은 규제가 아닙니다. 거대 자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거든요. 아, 리스크의 한계를 모르면 돈을 못 넣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프로젝트 글래스윙으로 안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튼튼한 울타리를 쳐준 겁니다. 아하. 시장 입장에서는 국가가 리스크를 흡수해 주니까 이제 안심하고 AI 하드웨어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을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가 열렸다고 해석한 거죠. 와, 제도가 오히려 투자에 안전판을 깔아줬다는 거네요. 여기서 S워드 다모다란의 기업 생애주기 이론이 떠오르는데요. 기업도 생물처럼 태어나고 늙는다는 거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관점에서 자본의 이동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면 그 최근에 파산 절차 밟은 스피릿 항공 같은 곳이 쇠퇴기 기업인 거죠. 네, 고질적인 부채를 못 이긴 자본 실패의 전형이죠.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온 유동성이 그냥 증발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정밀하게 삼바노바 같은 초기 성장기, AI 스타트업으로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아, 인텔이 삼바노바에 3,500만 달러를 투자한 것도 바로 그런 혈관 이동의 증거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애플처럼 17% 분기 성장을 보인 성숙기 기업이나 오라클처럼 실적 호조로 고성장기에 재진입한 기업들로도 자본이 아주 탄탄하게 쏠리고 있죠. 결국 펀더멘털이 확실한 곳으로 돈이 꽂히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지수 시나리오를 보죠.
2026년 4월 말 5월 초 마감 지수를 기준으로요. 네, 기준점을 잡고 보는 게 중요하죠. 지금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양극화가 보입니다. S&P 500은 7,230.12, 나스닥 100은 27,710.36으로 사상 최고치인데 다우존스는 49,499.27로 5위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묘한 양극화는 조지 소로스의 재귀성 이론으로 명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재귀성 이론이요? 주가가 오르면 실적도 좋아진다는 그 무한 피드백 루프 말인가요? 정확합니다. 애플이나 오라클에 몰린 거대한 자본이 B2C나 B2B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고 이게 1분기 미국 GDP 전체를 견인하는 진짜 선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S&P 500은 7,600에서 7,800선, 나스닥은 29,500선을 향할 전망입니다. 와, 나스닥 29,500이요. 근데 다우지수는 거기서 소외됐으니까 빠지는 거군요. 주식시장은 그렇다 치고 채권이나 원자재 쪽은 어떻습니까? 채권은 상황이 다릅니다. 제조업 PMI가 52.7로 견조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거든요. 그럼 금리가 안 내려가겠네요. 네,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는 4.35%를 중심으로 상단이 4.6%까지 꽉 막힌 박스권을 유지할 겁니다. 더 오래, 더 높게 유지되는 거죠. 고금리가 굳어지는군요. 유가 변동성도 만만치 않은데요. 보고서에 갈치 모델 결과가 있던데 이란 관련 60일 기한 이슈도 있고 얼마나 흔들릴까요? 갈치 모델로 추적해본 결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연말까지 95달러에서 115달러 밴드에서 아주 극심하게 요동칠 겁니다. 115달러까지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방어가 안 될 텐데.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오스트리아 학파 이론에서 말하는 명목 화폐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나는 겁니다. 중앙은행들이 앞다투어 금을 매입하고 있죠.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5,000달러.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관련 법안 통과 기대감도 결국 종이화폐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거네요. 네, 철저히 객관적인 시장 현상입니다. 지금 영국 FTSE 100이 13,639.93, 유로스톡스 50이 5,881.51인데 굉장히 아슬아슬해 보이거든요. 유럽은 지금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 경고등이 껴졌습니다. 영국을 보면 3.3% 인플레이션인데도 영날은행이 금리를 3.75%로 동결했습니다. 진퇴양난의 딜레마네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EU 자동차에 25% 관세 인상 결정을 내렸죠. 수출 주도형 유럽 기업들에게는 치명타입니다. 유로스톡스 50 지수가 연말에 5,500선을 이탈할 리스크가 큽니다. 5,500선 이탈이요? 내부 자본시장도 혼란스럽던데 그 행동주의 펀드 사바캐피탈이 에든버러 월드와이드 이사회 축출한 사건 기억나시죠? 네, 대표적인 사례죠. 유럽 내 폐쇄형 펀드들의 지배구조 개편 수합 거래가 폭증하는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완전 구조조정 국면이네요. 그럼 중화권은 어떻습니까? 상해종합지수가 4,112.16, 홍콩 HSI 지수는 25,776.53인데요. 중국 본토 상해 지수는 5월 노동절 내수 호조 덕분에 연말 4,300선까지 반등 시도를 할 겁니다. 하지만 홍콩은 관세 리스크와 전자담배 전면 금지 같은 내부 규제 때문에 하반기 변동성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요. 중국이 미국 제재를 우회해서 그 티팟 정유소들로 이란산 원유를 싹쓸이하고 있잖아요. 네,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하면서 페트로 위안을 확장하는 전략이죠. 철저하게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모습이네요. 자, 그럼 글로벌 거시경제가 이렇게 얽혀 있는데 결국 이 모든 AI 하드웨어 병목을 쥐고 있는 한국 시장으로 화제를 넘겨보겠습니다. 4월 말 코스피가 6,598.87로 마감했는데 외국인 자금이 ETWY ETF를 통해 계속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청취자님들 입장에서는 이유가 정말 궁금하실 겁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한국이 글로벌 AI 서플라이 체인에서 메모리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병목 기지라는 점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톨게이트인 거네요.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심의 강력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바탕으로 연말 코스피는 7,200선을 돌파할 것으로 데이터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7,200선 돌파. 그런데 코스닥은 1,192포인트에서 굉장히 힘든 모습인데 이건 왜 그럴까요? 코스닥은 극심한 양극화의 희생양입니다. 부채를 견디지 못하는 한계 기업들은 철저하게 자본의 심판을 받는 자본 실패가 일어나며 극심한 차별화가 진행될 겁니다. 혁신이 없으면 돈이 말라붙는 거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환율 동향, 글로벌 외환 시장을 VLCM 모델 결과로 짚어주시죠. 네, 원달러 환율부터 보면 현재 1471.02원인데요. 꽤 높죠. 유가 충격으로 단기 1490원 테스트를 거치겠지만 하반기에 반도체 수출 달러 유입이 본격화되면 연말에는 1430원에서 1450원 선으로 하향 안정화될 겁니다. 엔화는 어떻습니까? 일본이 미세 조정을 하긴 하던데요. 당국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탈인 미국과의 금리 차이 때문에 연말 150엔에서 158엔 사이 넓은 밴드에서 극도로 변동할 겁니다. 유로화와 위안화도 충격이 크겠죠. 네, 유로화는 관세 충격으로 1.12달러 이하 절하 위험이 뚜렷하고요. 위안화 역시 수출 경쟁력 방어를 위해 7.30 이상의 점진적 약세를 용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쭉 정리해보니까 2026년 하반기는 정말 전통적 이성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시장이네요. AI 생태계는 긍정적 재귀성으로 폭발하지만 부채에 의존하는 산업은 냉혹하게 심판받는 완벽한 양극화의 시대입니다. 네, 쇠퇴기 산업에서 빠져나온 자본이 펀더멘탈을 갖춘 AI 하드웨어 생태계로 정확히 이동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냐고요? 우리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방대한 데이터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금이나 비트코인을 찾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AI 혁신이 지배하는 이 2026년의 새로운 건전 화폐는 어쩌면 대체 불가능한 핵심 AI 칩이나 메모리 반도체 그 자체가 아닐까요?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보실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네요. 감이 아닌 데이터로 분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